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163명 찬성,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합당한 벌을 받게 하여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서 원안보다 완화됐는데 군검찰에 대한 지휘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지휘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내란 재판에 대한 중계는 가능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등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본회의에 불참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지 않는 등 합의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합의안을 번복했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합의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원들의 문자폭탄 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 당시 당 지도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며 오히려 정 대표를 향해 공개 사과를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불거지자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당원과 의원,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당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3대 특검법 협상 결렬과 관련한 여당 내 갈등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당내 소통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협상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야당과의 협의 전 정청래 대표와도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공개 반대하는 등 비판의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지자 격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협상안 내용을 보고받은 뒤 즉각 재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이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가 대통령 의중을 반영해 여당과 합의한 게 아니냐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나이 협치 타협 막 얘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하라고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장시간 협의 끝에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검 파견 검사 증언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당원들은 원내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문자 폭탄을 쏟아내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회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불붙는 증시, 활기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000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하지만 코스피가 4% 가까이 빠지며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낙폭을 보이자 분위기는 급 반전됐습니다. 특히 주가 낙폭 원인 중에 하나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식시장이 끝나자마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SNS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선 겁니다. 당내 경제통인 이소영 의원도 전향적인 재논의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에겐 하루 종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진 의장은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별 근거는 없다. 주가가 하락하면 도리어 투자에 적기다라며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자 과거 발언까지 재조명되며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는 이틀 만에 동의수가 5만 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뿐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도 조세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여 만에 꾸려진 국회 윤리특위. 그런데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강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6명씩 참석하는 12인 체제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하자 소수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미 민주당도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45인의 국힘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입장 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45인의 국힘의원들을 징계 심의를 해야 될 윤리특위에 절반을 국민의힘 의원이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말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국민의힘도 더 이상 윤리특위 출범을 늦출 수 없다며 잠정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자고 맞섰습니다. 현재 많은 사건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가자고 대승적인 합의를 했고 계속 이 논의가 공전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윤리특위는 결국 구성되지 않고 22대 전반기를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토론 끝에 제1당과 2당 대신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 6명씩으로 구성하는 안건이 제시됐습니다.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야당목 6명 전원이 국민의힘으로 구성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제적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부결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소수정당 참여 없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같은 수로 윤리특위가 구성됐는데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계엄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선 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과반 의결이 불가능한 이른바 식물윤리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윤리특위가 6대 6이면 실질적으로 국힘당에 의해서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 원내대표로서 6대 6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SNS에도 지지자들이 몰려 내란당과 협치하려는 거냐, 제명을 포기한 거냐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민주당 역시 내심으로는 식물윤리특위를 바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 징계 요구안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도 10건이 제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 29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민주당 10건, 국민의힘이 18건, 이준석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의 다 두 양당입니다. 또 이렇게 자당 의원 지키기로 혹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일각에선 윤리특위가 소집돼도 여야가 자당 의원들에 대한 엄호로 일관하면서 실제 징계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